2022년 기준 40년째 부동의 사망 원인 1위 암. 우리 몸은 매일 3,000개 이상 암세포가 생기고 없어진다고 하죠. 이렇게 매일같이 우리 몸을 위협하는 암세포를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으로 물리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암에 좋다는 식품과 약재는 많은데 간 수치 올라갈까봐 두렵고,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은 또 병원에서 먹지 말라는 것도 많아요. 흔히 구할 수 있으면서 맛도 좋아 전 국민의 간식으로 사랑받는 고구마.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고구마를 어떻게 먹으면 항암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고 변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봅니다.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조리 방법과 고구마를 기생충 걱정 없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성 약사입니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어린 시절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 고구마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가을에 수확해서 저장해 뒀다가 겨울에 먹으면 달콤하고 더할 나위 없이 맛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하실 겁니다. 추억의 고구마가 여러 가지 효능들이 알려지면서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항암 효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2007년 일본 도쿄대 의과학연구소에서 항암 효과가 있는 채소 82가지를 조사한 결과 고구마의 발암 억제율이 무려 98.7%에 이르렀습니다. 당근, 브로콜리, 샐러리 등 쟁쟁한 채소들도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 고구마를 어떻게 먹어야 항암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첫째는 가열은 최대한 적게 해야 합니다. 실험에서 높은 억제율은 생고구마로 실험한 데이터입니다. 즉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먹는 것이 유효 성분을 가장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구마에는 강글리오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강글리오사이드는 세포막의 필수 구성 요소인 글리코스핑고지질의 한 종류입니다. 세포 신호 전달, 신경 전달, 세포 사이의 상호작용 조절에 관여하여 신경계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역할로 종양 성장을 조절해 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강글리오사이드가 흑색종 마우스 모델의 종양 성장을 40% 감소시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경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뇌나 신경 조직에 많이 분포하고 있죠. 강글리오사이드는 모유에 많습니다. 모유 먹은 아이가 똑똑한 이유 중 하나겠죠? 동물들의 뇌에도 많습니다만 당뇨병 등이 위험하므로 동물의 뇌나 신경 조직을 먹는 것은 피하는 게 좋고, 계란 노른자에도 조금 들어 있습니다. 식물 중에는 고구마에 많이 들어 있어요. 강글리오사이드는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강글리오사이드를 오롯이 섭취하려면 생고구마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생고구마 먹는다고 깎아 먹거나 쪄서 껍질을 벗겨서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껍질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합니다. 되도록이면 껍질째 먹는 게 좋아요. 그런데 껍질에는 흙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처가 없는 깨끗한 고구마를 선택해서 부드러운 야채 전용 솔로 틈새까지 잘 씻어줍니다. 표면에 혹시 살모넬라균이 오염된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끓는 물에 한 1분 정도 넣고 살균하면 사멸됩니다. 그런데 고구마를 생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미세기생충입니다. 토양이 미세기생충에 오염된 곳이 있다 보니 땅속에서 채취하는 뿌리 채소의 경우 미세기생충이 내부에 서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세기생충은 현미경으로만 보일 정도로 작다 보니 모르는 사이 섭취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미세기생충 때문에 생고구마는 도저히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차선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글리오사이드는 열에 약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온도와 장시간을 피하면 어느 정도는 보존이 가능합니다. 슬로우 쿠커 같은 저온 조리 도구를 사용하세요. 70 내지 75도씨 정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다 익을 때까지 푹 익히지 말고
30분 정도만 익힙니다. 온도가 100도씨 위로 올라가게 되면 급속도로 파괴가 되는데 물에 직접 넣어 삶지 말고 찜통에 작게 잘라서는 10분 정도, 큰 덩어리라면 20분 정도만 찝니다. 보통 찔 때 완전히 익히려면 한 40분은 쪄야 하거든요. 그런데 단시간 찌면 기생충은 죽고 젓가락으로 찌르면 속은 안 익은 상태가 돼요. 기생충 죽을 만큼만 익히고 영양소는 줄어들더라도 덜 파괴되는 정도만 익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고구마와 무를 작게 썰어 염장을 해서 고구마 무 깍두기를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고구마는 무와 궁합이 좋아서 같이 먹을 시에 폐암 예방에 좋고 염장 시에는 기생충이 상당수 죽기 때문입니다. 둘째, 안토시아닌을 섭취하기 위해서 자색 고구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라색 고구마 아시죠? 일반 고구마는 껍질만 보라색인데 자색 고구마는 내부까지 보라색이에요. 안토시아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세포 사멸을 유도하며 종양의 전이를 감소시킵니다. 대장암세포에서 암세포 성장을 200 내지 400 마이크로밀리리터의 농도에서 최대 50%를 억제하고 식도암 세포 성장을 60 내지 7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를 보면 Cancer Epidemiology Biomarkers and Prevention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식이 안토시아닌 섭취가 많은 사람은 대장암 발병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음식 섭취는 여성의 유방암 위험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논문을 분석해 보면 강글리오사이드보다도 더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구마도 좋지만 자색 고구마는 더 좋다는 것입니다. 자색 고구마의 경우 생식용 품종이 따로 나옵니다. 안토시아닌도 열에 약해요. 보라색 가지를 푹 익히면 보라색이 없어지는 거 보셨죠? 그게 열에 파괴돼서 그렇습니다. 자색 고구마를 찔 때에는 작은 덩어리로 해서 10분 정도만 찌는 것이 좋습니다. 안토시아닌을 보호하려면 찜 조리 시에는 5분 미만이 가장 파괴가 적고 10분을 넘기게 되면 파괴가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 데치는 것은 1 내지 3분 정도 데칠 때 보존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조리해 보시고 보라색이 없어지지 않는 최적의 조리 시간을 찾으세요. 안토시아닌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직접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베타카로틴을 위해서는 호박고구마를 이용합니다.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효과가 탁월하며 그로 인해 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된 연구 결과도 있다 보니 항암 효과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답니다. 이것은 시력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가열하여 조리 시에 지나치게 높은 온도에서 하지 않는 한 베타카로틴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의 경우 발암 초기 단계에서 항산화 기능, 면역 조절, 세포 통신 제어 등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특정 암을 예방하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강암, 결장암, 소화관 암에서는 긍정적인 연구가 많았지만 폐암, 식도암 같은 다른 유형에서는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어요. 핀란드에서 실시된 ATBC, 즉 알파토콜페롤 및 베타카로틴 암 예방 연구와 같은 일부 대규모 연구에서 베타카로틴 보충이 암 위험을 감소시키지 않았고 흡연자의 폐암 발생률이 1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베타카로틴 보충제에 의한 결과이고요. 상당한 고용량을 4년 이상 복용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근이나 고구마와 같은 천연 베타카로틴에 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천연 베타카로틴은 폐암 발생률을 20-30% 낮춰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자라면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호박고구마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고구마 종류별 함량을 알려드릴게요. 밤고구마는 폴리페놀이 7.3mg,
베타카로틴이 31 마이크로그램, 호박고구마는 폴리페놀이 7.9mg, 베타카로틴이 3826 마이크로그램, 자색고구마는 폴리페놀이 73.6mg, 베타카로틴이 3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안토시아닌이 폴리페놀에 속하니까요. 폴리페놀은 자색고구마가 다른 고구마보다도 10배죠. 베타카로틴의 경우는 호박고구마가 압도적이고 자색고구마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흡연하지 않는 사람만 호박고구마를 드시되 호박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가열에 의해서 오히려 증가하므로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드실 때에 올리브오일 등을 살짝 추가해서 드시면 더욱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고구마를 변비에 이용하려면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알아봅시다. 고구마를 잘라보면 한참 놔두었을 때 껍질 바로 아래쪽으로 우윳빛 수액이 동그랗게 맺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유액 속에 얄라핀이라고 하는 수지성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가벼운 완화제 효과가 있어서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고온에 장시간 익히면 파괴됩니다. 생으로 드시는 것이 효과는 제일 좋으나 센 것이 찜찜하시다면 찜통에 쪄서 드십시오. 껍질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므로 껍질을 벗겨 먹다가 살점까지 살려서 벗겨 나가잖아요. 그래서 껍질째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과와 매우 궁합이 좋은데 사과를 껍질째 같이 먹게 되면 변비에 더욱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드셔도 좋습니다. 사과와 고구마를 아침 공복에 드시면 안 된다고 하는 유튜브 영상이 많은데 드셔보시고 속이 쓰리신 분은 피하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밤에 드시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고구마와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드시면 프로바이오틱스 먹이 역할을 해서 장 건강과 배변 활동이 더욱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장까지 살아서 가는 생명력 강한 프로바이오틱스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의 영상을 클릭해서 보시도록 하세요. 고구마를 드실 때 주의할 것도 있는데요. 겨울철에 베란다에 고구마를 놔둘 경우 고구마가 썩고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곰팡이에는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간암을 유발하는 곰팡이 독소가 있고 이것은 끓여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도려내고 먹으면 되겠지 하지 마시고 곰팡이는 균사체가 있어서 안 핀 부분까지 사실은 다 뻗어 있습니다. 미련 없이 버리세요. 또한 고구마를 오래 저장하다 보면 검은 반점이나 또 속이 거무스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버리셔야 됩니다. 여기에도 독소가 있거든요. 또한 시판 말린 고구마 형태로 사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는 보존을 위해서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또 집에서 말릴 경우에는 곰팡이 우려도 있고요. 이런 말랭이의 형태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는 만성 콩팥병 4기 말 5기 환자에게는 높은 칼륨 수치로 인해서 독이 될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말린 고구마는 칼륨 수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서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 과잉으로 살찔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제철 음식은 우리 몸을 살립니다. 지금 고구마가 제철이죠? 지금부터 겨울까지 고구마로 내 몸 건강 챙겨보세요.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